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법률 미꾸라지, 줄여서 법꾸라지 혹은 우꾸라지라는 별명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잠시 후 5번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동안 4차례의 증인 출석 요구를 마치 미꾸라지처럼 요리저리 잘 피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오늘의 청문회는 우병우 청문회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따져 물어야 할 것 오늘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 출석하는 그 장면 생중계로 전해드림과 동시에 우병우 청문회를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미리 열어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을까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하여 삼성에서 뇌물을 수수했다. 수색 영장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적시한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뇌물, 대통령과 최순실 공모.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최순실 씨는 구속수감돼 있지만 그의 딸 정유라 씨는 아직 독일 모처 혹은 프랑스와 독일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최순실 모녀가 독일에 숨겨둔 재산 과연 얼마일까요? 8천억 원대 재산을 숨겼다. 이게 8천억, 말이 8천억이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최순실 씨 모녀는 과연 이 8천억 원대 재산을 어떻게 형성한 거며 독일에 어떤 형태로 재산을 숨겨 놓은 것인지 독일 검찰이 이 내용을 입수하고 독일 검찰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관련된 내용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저 8천억 환수해야 되는데 국고로. 조선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6월 말에 문재인 안종범 수석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삼성의 합병을 도와주라.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기 전에 삼성의 합병을 도와주라.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오늘 청문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것들 참 많은데 이 대통령과 우병우 수사에 도움을 주는 일석삼조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정유라 카드로 최순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자꾸 입을 열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유라 불러드리겠다. 특검이 이렇게 단단히 최순실 씨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1면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의혹, 열 손가락에 꼽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번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군 인사에도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방사청 고위직 2명을 콕 찍어서 찍어냈다. 우병우 라인의 검사를 임명했다. 법률소송 담당관, 원래는 군인 자리인데 2명 내보내고 우병우 라인 검사 2명을 임명했다. 검찰, 이제는 군까지 우병우 라인이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뿌리 뽑아야 하는데 어떡하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특검이 정유라 카드로 최순실을 압박하고 있다. 어떤 카드일까요? 정유라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특검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독일 검찰은 우리 대한민국 검찰과 공조하여 정 씨를 독일 내에서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국회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 현장 나와주시죠. 네, 지금 국회 입구에 우병우 수석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현재 도착 직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 많은 취재진들과 그리고 국회 관계자들이 각각의 목적으로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을 마치 마중 나와 있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법꾸라지, 우꾸라지. 저희 동아일보도 일면에 우꾸라지다라는 별명을 보도한 만큼 그간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이런저런 사유로 피해왔던 우병우 전 수석. 국민들의 요구에 오늘 증인 출석만큼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제
잠시 후 우병우 전 수석이 탑승한 차량이 지금 유턴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유턴을 해서 이 앞으로 대라. 국회 관계자가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차량이 도착했군요. 검정색 세단에서 우병우 전 수석 뒷자리에서 내려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장 수십 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우병우 수석.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도 많거든요. 최순실 씨 아시죠? 청문회 왜 안 나오세요? 최순실 씨 안 아시죠? 나왔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비키시죠. 잠적하고 청문회 안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최순실 씨 전혀 모르세요? 네, 우병우 수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라고 강하게 그러나 짧게 두 차례 부인을 했지만 최순실을 아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행적을 감추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동안 행적을 감췄던 이유에 대해서도 우병우 수석 대답을 하지 않고요. 지금 국회 청문회장에 들어가기 전에 신분증을 교체하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때 하늘을 날던 채도 떨어뜨렸다는 우병우 전 수석도 신분증 검사는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일부 질문에만 지금 그런 적 없다. 역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에게 털끝만큼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우병우 전 수석도 말을 아낄 것으로 보이는데 이틀 전이었죠. 가족회사 정강에서 법률 전문가와 또 코너링이 좋았다는 아들과 함께 청문회 대책에 이르렀던 모습이 포착된 듯한 우병우 전 수석. 청문회 준비를 늦은 밤까지 철저하게 했던 것으로 취재 기자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네, 우병우 전 수석. 깨진다고요. 자, 이제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청문회장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입장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청사에 우병우 수석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족 회사와 관련된 질문에 강력한 레이저를 눈에서 발사했던 우병우 전 수석. 오늘은 기자를 째려보진 않았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위치와 입장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죠. 우병우 수석의 청문회. 저희 오늘 돌직구쇼에서 생중계해드림과 동시에 무엇을 따져 물어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간신문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마침 우병우 전 수석이 입장함과 동시에 만평은 우꾸라지에 대한 만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질의 의원들의 손을 샥 빠져나가면서 우병우 수석 째려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날카로운 질의를 할 국회의원들을 우병우 전 수석이 째려볼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저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우병우 청문회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청문회에 따져 물어야 할 핵심 질문들, 국회의원들이 핵심 질문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사전에 우병우 청문회 한번 제대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우병우 청문회로 펼쳐질 오늘의 청문회, 그 어떤 청문회보다 오늘 질문 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마침내 국민 앞에 서는 우병우, 꼭 따져 물어야 할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국회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직전 우병우 청문회를 한번 제대로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쇼를 오늘 질의에 참여할 국회의원들과 또 핵심 보좌관들이 함께 몇몇 시청을 하고 있다는 문자를 제가 방송 전에 받았습니다. 돌직구쇼에서 나온 이 질의 챙겨 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병우 전 수석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채 꼭 챙겨 물어야 할 핵심 쟁점 4가지를 정말 고민 끝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하나씩 보실 거예요. 음악은
공개수배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수배 끝에 모습을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모 김장자 회장과 최순실과의 커넥션. 결국 민정수석 임명, 청와대 입성에도 최순실과의 인연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서 오늘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김장자 회장이 우리 사위 자랑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다라는 증언이 저희 채널A 취재진에 접수됐습니다. 홍성규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자신 소유 골프장 기흥CC에서 사교 골프 모임을 자주 하며 고위층 인맥을 다져온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이 모임에선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서로 큰손 등으로 불렀습니다. 또 함께 골프를 치는 VIP 인맥들에게 사위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주로 자랑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우병우랑 지금 민정수석으로 있다, 막 이런 얘기는 옆에서 듣고 하죠. 김 회장은 최순실, 차은택 씨 등과 함께 골프 모임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이 최순실 씨 등 김 회장의 골프 VIP 인맥 덕분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또 우 전 수석의 부인이자 김 회장의 딸인 이모 씨 역시 같은 골프장에서 사교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김장자님이랑 같이 친 게 아니고 그 따님 있잖아요. 우병우 씨 와이프라든지 그렇게 같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김 회장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상태와 노령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성규입니다. 네, 오늘 한국일보의 전 정치부장 김광덕 부장 모셨는데요. 네.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지금 청문회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병우 수석이 이제 증인석에 이렇게 앉아 있을 텐데 네. 가장 따져 물어야 할 의혹, 밝혀내야 할 것 첫 번째로 꼽자면 어떤 겁니까, 김 의원? 좀 물어야 될 의혹이 한 10가지에서 15가지 되는데요. 예, 첫 번째가 바로 어떻게 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가게 됐고 그다음 민정수석으로 다시 승진하게 됐느냐. 민정비서관을 이제 검사를 하다 그만두고 이제 일종의 변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민정비서관이 되는 거는 누가 특별하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예. 대통령하고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짚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장모, 골프장을 운영하는 김장자 씨가 최순실하고 자기가 이 민정비서관 임명 전후에 골프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청문회에서 소위 법 미꾸라지라고도 하는데 이제 법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정확한 취재와 제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딱 뭐라고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민정비서관 갈 때 박 대통령하고 인연이 없는데 예. 누구한테 민정비서관으로 간다는 연락을 받았느냐?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냐? 연락을 받았느냐? 장모한테 받았느냐? 최순실 씨한테 받았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다라고 해서 딱 물어야 거기서 바로 연결고리에서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느냐 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으로 진급할 때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물어야 될 건 뭐냐 하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예. 역시 이 우리나라 감찰이라든가를 총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몰라도 문제이고 알아서 덮거나 방조했으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럴 때 감찰반실에서 분명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이런 국정농단에 관한 일부 이런 그 보고가 올라왔을 텐데 그게 보고가 언제 몇 건이 올라왔느냐? 예. 한 건도 안 올라왔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직무유기고 그리고 예. 올라왔다면 그게 일단은 지금까지 드러난 게 차은택 씨의 비위에 대한 것들이 올라갔다고 인정이 지금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럼 차은택이라는 뒤에 최순실 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두 점을 오늘 집중적으로 물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물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중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에 최순실을 알았느냐라는 것 하나와 청와대 입성 후에 최순실을 알았느냐 좀 분리해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성 전을 한번 먼저 논의해보고자 하는데 정성희 위원님, 어제 우병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회장이 골프장에서 VIP들로만 모인 고급 비밀 사교 모임을 운영했었고 그 사교 모임의 이름은 별명은 뭐 알프스다. 그 최순실 씨도 거기에 VIP 회원이었고 뭐 이대 총장도 들어갔고 차은택도 같이 골프 쳤다는 건데 방금 홍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에서 나왔듯이 김장자 회장이 우리 사위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다.
김장자 회장이 그 남편과 부군과의 사이에 딸만 넷이죠. 예. 그 딸만 넷 중에서 그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대학 중에 고시에 등과한 우병우 전 수석을 너무나 아꼈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어떤 저기에서 사위가 소년 등과를 한 지금 잘 나가는 검사라 하면 어떤 장모가 자랑을 안 하겠습니까?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나서 20대 초반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단 훨씬 더 고시 합격이 어려웠는데 예. 사실 고시 합격 한 번에 제가 아는 사람들도 좀 젊었을 때 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에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재학 중에 한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상당히 두뇌가 명석하다.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그런 경우에 소위 마담뚜라는 사람들이 명단 가지고서 좋은 집안 찾아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중매를 합니다.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런 식으로 얻은 사위니까 김장자 회장이 엄청 아꼈던 거고 뭐 사위가 근데 사위의 가장 아픈 대목이 있어요. 검사장 승진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잘 나가다가 굉장히 뼈 아프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그 사위가 나중에 이제 민정 비서관으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자랑을 하고 다닌 건 사실이고 사위의 출세를 위해서 뭐 못할 것이 없었죠.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지금 오늘 그 청문회 같은 경우 18명이 증인으로 현재 2사람만 나오게 돼서 결국은 조효옥 대위하고 우병우 수석만 이제 전 수석만 나오기 때문에 둘을 위한 청문회가 되는데 우병우 수석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저는 제껴에 빠진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명석한 두뇌 좀 잘못 활용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청문회를 할 때 김기춘 실장 옆에 앉아서 슬쩍 앉아가지고 그냥 넘어갔으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증인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모든 질문의 포인트가 우병우 수석이 집중적으로 소위 말해서 터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그 좋은 머리를 이번에는 좀 잘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승자박이다.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졌다. 오늘은 우병우 청문회인데. 이거 조금만 좀 약간 다른 견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늦게 했기 때문에 자기야 오늘 초점을 다 맞춰주니까 굉장히 불리하게 됐다. 예. 그러니까 늦게 맞으면 내가 더 이제 험하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미꾸라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자기 관계자들이 발언하는 걸 다 지켜보고 예. 그리고 다 지켜보고 내가 빠져나갈 거를 답안지를 딱 마련해서 리허설까지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법률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두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김기춘 실장하고 누가 더 잘 빠져나가는 법률 미꾸라지냐게 그래도 늦게 다른 사람들 그 커닝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죠. 오늘 이미 법률 검토회가 다 마치고 나온 상황이다. 뭐 완벽하게 대비를 한 시간을 벌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늦게 맞는 매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 김장자 회장, 그러니까 장모의 골프 회동, 알프스 회동에서 최순실 씨와 김장자 회장이 서로를 최 회장님, 김 회장님, 장군, 멍군 서로를 높여 부르면서 돈독한 사이를 유지했다라는 것은 기흥씨 씨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 채널에가 일찍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혹시 우병우 수석의 청와대 입성에 김장자 회장이 최 회장님, 우리 사위가 그렇게 똑똑한데 한번 청와대에 발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단 다시 상기시켜드리면은 우병우 씨가 민정 비서관으로 들어간 게 2014년 5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후에서 골프장에서 김장자 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 그리고 차은태 씨, 그리고 뭐 고영태 씨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골프를 쳤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거기서 서로를 이게 존칭하면서 굉장히 우대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최순실 씨처럼 어디 가서나 갑질하는 사람이 김장자 회장 앞에서는 굉장히 그 워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다소 공손한. 최순실도 천하의 최순실도 김장자 회장 앞에서는 공손했다. 그러니까요. 그 두 명이 어디 가서나 뭐 소위 말하는 그 위에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명령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서로를 존칭했다라는 거는 서로에 대해서 믿을 구석도 있고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거기 이제 차은태 감독 잘 봐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2014년 5월에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갈 때 결국은 최순실 씨의 힘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얘기는 그 조응천 전 그 공직기강 비서관 그분이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윤전추와 우병우 씨가 청와대에 들어갈 적에 최순실과 연관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서로 좀 맞닿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에 입성해도 결국 장모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오늘 국회의원들이 확실히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본질적인 잘못은 이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 근데 우병우 수석의 본질적인 잘못은 안 해야 될 일을 한 것들이 많다. 안 해야 될 일을 한 것. 예. 그러니까 직권 남용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월호 7시간 관련해가지고 예. 박 대통령이 그때 뭘 했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 7시간에 직접은 아니지만 그 뒤에 이제 처리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죠.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아마도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때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총리였어요. 예. 그 라인이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죠. 예, 잠시 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해 드릴 텐데 지금 청문회장 내의 모습을 저희가 중계 카메라를 통해서 한쪽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많았는데 뭐 다 심신이 미약하다라는 이유 등으로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과 조여옥 전 대위, 한대위. 청와대에 파견됐던 간호장교 두 사람만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인 선서를 대표해서 할 사람은 우병우 전 수석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윤태곤 실장님, 우리 왜 과거에 김용판 전 청장이었나요? 서울경찰청장이었죠. 청문회장의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서 논란이 됐던 사례도 있는데 네. 오늘 우병우 수석 과연 증인 선서 할까? 예, 그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자기가 재판이 진행 중이기 예.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건 사실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권리거든요. 그게 이 청문회에 이제 선서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선서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좀 빈축을 했지만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건 또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입건은 돼 있지만 예. 현재 이분이 기소돼 있거나 재판 중이긴 않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서를 해야 되고 선서를 했는데도 뭔가 위증을 한다면 위증의 죄로 처벌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예. 자, 우병우 전 수석이 과연 증인 선서를 할지도 관건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었던 조여옥 대위의 모습이 이렇게 얼굴이 공개되는 건 지금 처음인데요. 청문회장으로 대기실에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 청와대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세월호 당일에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미국으로 파견이 돼서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접촉을 했지만 세간에 제기된 모든 대통령의 시술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함구했던 굉장히 입이 무거운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미용 시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여옥 대위가 미국에서 귀국을 했을 때 기무사에서 조여옥 대위의 신변을 귀국하자마자 오늘 청문회 때 어떤 말씀 따로 챙겼다. 뭐 이런 의혹도 지금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엘리베이터에 우리 채널A 기자가 용감하게 같이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전화기도 잘 안 되듯이 중계 화면도 지금 참 끊겨 있는 모습인데. 자, 김병미 의원님, 우병우 전 수석 오늘 증인 선서 할 것인가 이것도 관건인데 지금 새누리당 청문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완영 의원 그리고 이만희 의원, 최순실 씨에게 유리한 질의를 최순실 씨 인사와 뭔가 모종의 논의를 하고 유리하게 던지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두 명의 의원 그대로 나옵니까? 그대로 나오고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간사직을 내려놓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의구심을 좀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있는 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나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해서 핵심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지금 조여옥 대위에게 물어야 될 것도 김병미 의원 많지 않습니까? 네, 조여옥 대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 신보라 전 대위가 그 청문회장에 출석했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현직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담백한 얘기들을 좀 꺼내놓을 수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가 세월호 당일에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세월호 7시간과는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여옥 대위 같은 경우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비밀을 캐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맨으로 불릴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제일 걱정되고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여전히 현직 신분으로 대위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청문회장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공직 신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국가 안보와 비밀에 관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답답함과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피부 미용과 관련된 사실을 조여옥 대위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 국방부가 미국으로 빼돌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된 바 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좀 따져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조여옥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혐의들 그리고 따져물어야 할 청문회 질문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잠시 후 우병우 전 수석이 증인 선서를 할지 아니면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할지
저희가 생중계로 그 답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미리 보는 청문회 두 번째 쟁점입니다. 정말 궁금해요. 과연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발탁됐는지 청와대로. 김장자 최순실 커넥션의 정체는 무엇인지. 두 번째 따져 물어야 할 쟁점은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월호 수사를 우병우 민정수석의 신분으로 방해를 하고 세월호 수사가 제대로 안 되도록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월호 수사팀에 대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복 인사까지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습니다. 이른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권 남용 혐의를 챙겨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태훈 실장님, 아까 말했던 부분이 이거죠. 직권 남용.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어요. 왜 대통령도 뭐 다 밝히라고 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이제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광주지검하고 인천지검으로 나뉩니다. 광주지검이 해경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는데 광주지검이 해경 1, 2, 3정 그때 이제 출동했던 배죠. 거기에 정장을 과시치사 혐의로 기소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1, 2, 3정이 출동을 해가지고 퇴선 명령도 안 내렸고 이게 빨리 이제 애들 뛰어내려라 이런 지시도 안 했었고 빙빙 돌기만 했다. 이거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과시치사의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죄를 저질렀다. 그냥 일을 잘못한 게 아니라 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시치사로 기소를 하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해경하고 청와대 사이의 통신 기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른바 해경 상황실에 있는 그 서버.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때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인데 아니 수색영장은 해경 본청에 대한 거지 서버에 대한 게 아니다 라면서 마치 변호인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해경 서버까지 압수수색할 필요 있느냐? 그렇죠. 해경 1, 2, 3정 정장의 과실치사 기소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당시 이제 광주지검장이 이제 변찬우 검사장이었는데 사표 쓰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광주지검장이 나 그럼 거면 사표 쓰겠다 난리 쳤다. 그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장관입니다. 결국 이제 기소를 해서 이 해경 1, 2, 3정 정장은 과실치사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받았군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이제 뭐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속 시원하게 수사했으면은 시원하게 책임져야지라고 해서 이제 광주지검장이 대검 강력부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같은 검사장 자리인데. 대검찰청에서는 사실 강력부장이 할 일이 없는 자리예요. 그 강력부장은 일선 지검이면 모르겠는데 대검에서 무슨 강력부장이 나가지고 무슨 조폭을 잡겠습니까? 깡패를 잡겠습니까? 사표를 내죠. 그리고 그 변찬우 지검장 밑에 있던 검사들은 전부 다 안 좋은 쪽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옷 벗게 했다. 아니면은 뭐 한직으로 발령을 해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광주지검이 해체되다시피 하는 것이고 또 한 곳이 어디가 있냐면 인천지검이 있죠. 인천지검은 유병헌 회장에 대해 집중 수사를 담당했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이제 유병헌이라는 사람은 이제 시체로 발견되고 뭐 뒤처리가 잘 안 됐잖아요. 거기에 검사장은 최재경 검사장이었습니다. 이 양반도 옷을 벗게 됐죠. 그러니까 세월호 책임에 대해 가지고 뭐 해경이라든지 공직사회에 묻는 게 아니라 지검 두 군데에다가 책임을 물어가지고 사실상 해체시킨 사람이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고 그 뒤에 수석이 됐고 이렇게 한 게 시범 케이스가 된 거죠. 우병우 눈에 나면은 해체된다. 저승사자 같은 거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던 광주지검과 인천지검을 사실상 해체시켰다. 정말 이게 사실로 입증된다면 악질 중에 악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채널A 취재진이 한 검찰 관계자를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당시에 이거 세월호 수사 맘대로 시원하게 했으니 그 결과도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는 청와대 인사는 우 전 수석으로 알고 있다. 현직에 있는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기자들에게 털어놨다라는 겁니다. 제가 약간 부연을 하자면요. 검사가 결과에 책임진다는 거는 무리한 수사를 해가지고 뭐 독직을 하거나 뭐 누구를 이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무죄 판결을 받거나 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저게 유죄 판결까지 받았어요. 근데 우병우 수석이 묻는 책임은
유죄를 시켰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내가 그렇게 해경 상황실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언지를 줬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고집 부렸으니까 그리고 결국 유죄까지 갔으니까 그걸 책임져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김광덕 전 부장님 말이 됩니까? 지금 정치부장에 청와대 출입에 뭐 기자생활 평생을 다 정치에만 취재하셨는데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는 검찰에게 압력을 가하고 수사 제대로 해서 유죄까지 받아낸 검찰에게 너 후배에게 책임져라. 이게 할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월호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대충 오히려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지. 세월호의 이런 관계자들을 이렇게 책임 있다고 유죄를 인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수사를 고생한 사람들을 보복 인사로 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야말로 이제 민정비서관으로서의 직권 남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의 검찰에 대해서 소위 군기 잡기, 소위 길들이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아니고 그때 민정비서관입니다만은 민정수석실의 이야기를 안 들으면 우리 검찰이 피해를 볼 수 있구나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직권 중반기지 않습니까? 초중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거로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검찰 관계자 취재를 해봤는데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해서 검찰 대선배긴 하지만 저승사자다. 저 눈 밖에 나면 저승으로 간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후배 검찰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부 보도를 이렇게 종합을 하면 세월호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청와대와 해경 측의 어떤 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 그 해경의 그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걸 막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사를 방해한 겁니다. 후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경 123 정장 업무상 과시치사 적용하려니까 하지 말아라면서 몇 달을 끌어서 결국은 그해 10월인가 그때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처음부터 끝까지 참 이상한 게 이 세월호 관련돼 가지고 고위공직자나 뭐 해경 경찰청장이나 당시에 이런 그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한탄하는 게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였고 결국은 해경 해경 1, 2, 3정 정장도 사실은 하나의 그냥 약간 중간급 그 중간 이하급이잖아요. 중간급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위 말하는 대표 선수를 한 명 처벌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게 기소가 되더라도 거의 무혐의 처분 받도록 빠져나가겠다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월호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저 1, 2, 3 정장한테 업무상 과시치사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걸 저렇게까지 막을 정도였으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 움직임들이 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김병미 의원님 현재 검찰 내부에도 우병우 라인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던 그날 한 지방의 유력한 부장검사는 하루 종일 문서 파쇄기를 돌렸다. 파쇄된 문서에는 청와대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한국일보 정치부 후배들이 취재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상 뭐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하는 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자들 중에서 검찰이 유일하게 봐준 인물이 우병우 수석 하나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도된 내용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원하게 수사했으니까 시원하게 책임져라.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한 사람들이 시원하게 국가를 농단했잖아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해갖고 시원하게 나라를 말아먹었으면 시원하게 책임을 져야죠. 오늘 말씀 잘하시네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게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오늘 청문회 자리도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현상금까지 내걸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몰리게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청문회를 어쩔 수 없이 이 국민들의 민심에서 끌려 나온 것일 뿐이지 본인 스스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고요. 오늘 아마 청문회장 자리에 나와서 앉으셔갖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질문 여러 가지 송곳 같은 질문들이 있을 건데 그 질문 하나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솔직한 자성과 고백이 있다라면은 시원하게 책임다는 모습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 유령들이 다닌다는 회사, 정강이라는 회사에서 우병우 수석이랑 아들이랑 모여갖고 회의하는 장면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잖아요. 한 10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밀한 작전을 짠 거로 보이는데 법률 미꾸라지라고 불리는 우병우 전 수석이 과연 오늘 청문회장 자리에서 솔직한 자성과 고백이 아니라 본인의 특검 수사를 대비한 짜맞추기용, 피해가기용으로 아마 일관하게 된다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청문회장에 출석했더라도 결코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표면적으로 수박 겉핥기 압수수색한 걸 두고 이 칼럼이 계속 검찰이 집들이 갔느냐.
라고 여기서 강하게 질타했는데 오늘 청문회장에서 이 두 번째 쟁점,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따져 물을 때 민정수석으로서 휘둘러야 될 칼을 후배 검사들에게 휘둘러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발생한 거고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조차 못한 건 아닌지 여부도 꼭 엄하게 따져 물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김광덕 전 부장은 오늘 따져 물어야 될 게 적게 잡아도 15가지다. 오늘 저희 방송 시간상 4가지만 압축을 했는데 그 세 번째입니다. 최순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 그리고 특별감찰실을 무력화하는데 우병우 수석이 관여한 것 아니냐.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주변에 얼씬도 해서는 안 되는 이른바 날파리들을 잡아야 되는 게 민정수석의 입장인데 역할인데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 이 부분 따져 물어야 되는데 정성희 위원님, 우병우 수석의 이른바 의혹과 혐의, 죄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큰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저는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도 모른 척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공분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제 죄목이 우리가 아까 직권남용 세월호 수사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직권남용을 부인하면 이제 모른다고 할 거예요. 제가 생각에 모른다고 얘기를 할 텐데 모르겠다고 하면 직무 민정수석이 또 자기 직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직무 유기에 걸리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최순실에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은혜 문건 때 정은혜가 누굽니까? 그 최순실의 남편이잖아요. 정은혜 문건 파동이 났을 때 그거를 책임지고 수습한 사람이 이제 당시에는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승마협회 비리와 관련해서 캐던 행정관 박관천, 그다음에 최경락 경위 한일 경위 이 사건에 대해서 입막음을 했잖아요. 입막을 과중해서 최경락 경위는 자살을 하고 한일 전 경위는 쫓겨난 다음에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로 몰렸는데 그때 민정수석실에 회유가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에 박모 행정관이 와가지고 입 다물라. 그리고 자기가 그 체증했던 모든 자료가 담긴 휴대전화 검찰에 가져가서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뒷수습을 말끔하게 하고 나서 바로 민정수석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정농단에 대해서 방조하고 뒷수습을 해준 책임으로 승진을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무능한 거고요.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거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나와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저 장면, 오늘 국회에 도착해서 청문회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거의 대답을 안 했는데 몇 가지만 대답을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질문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지만 지금 윤태곤 실장님, 저희 동아일보가 일면에 이미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정수석에서 이미 2015년 차은택의 비위 자료를 수집하고 차 씨가 여러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 조치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모른 채가 아니라 보호했다고 생각해요. 그 창성동 별관에 가면은 민정수석실에 이제 공직기관 감찰반이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출동을 하는 민정수석실 손발인데 거기는 이제 부부장 검사급이 팀장으로 나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가까운 검사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취재를 해오면은 하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보호를 한 거죠. 최순실 씨에 대해서. 모른 척 한 게 아니라 보호를 한 거다 오히려 더 나아가. 오늘 이제 국회의원이 저는 그걸 물어볼 것 같은데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석수 특감이 사실은 이제 우수석에 대한 게 아니라 최순실 씨 미르재단, K재단을 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실은 날라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수석이 그냥 모른 척을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어느 국회의원 정도는 이거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 당시 MBC에서 조선일보와 이 특감 사이에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특감이 얼마 전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게 뭐 합법적으로 받은 것 같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가지고 청와대에서 그거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했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우전 수석이 있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 MBC가 그 입수한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흘렸다. 뭐 직접 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이제 의혹이 있으니까 그 부분 그리고
저는 이 사람 이름은 계속 각인시켜드리고 싶은데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예. 이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받고 들어와서도 이제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유라 씨가 이미 독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만큼 독일 검찰도 정유라의 이제 신원 파악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특검이 여권을 무효화시키거나 아니면 독일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체포영장은 발부했다고 하는데 체포영장을 우리가 독일 정부에 요청을 하면 독일 검찰이 그 독일 재판부에 체포영장을 발급받게 되는 그런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 소재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들 그 당장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지금 독일 검찰과 경찰이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니까 독일 경찰은 어떻게 보면 소재지를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여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 거죠. 체포영장도 필요하고 여권도 무효화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사람을 옥죄면서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인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국제 그 공조 협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소환을 한다는 건데 저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늦었다. 예, 저희들은 이제 검찰 조사할 때부터 예. 정유라 왜 소환 안 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업무 방해죄라고 공식적으로 체포영장에 적시하고 이제 와서 특검이 부른다는 건 이건 특검을 욕할 건 아니지만 그 전에 검찰이 왜 부르지 않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는지 저는 예. 거기가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큰 허점 그리고 정유라 최순실에 대한 큰 허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인데 오늘 새롭게 제기된 의혹입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모녀가 독일에 숨겨둔 재산이 무려 8천억 원이다. 우리 돈으로 8천억 원대 재산을 숨겼다는 것이고 유령 회사, 이 페이퍼 컴퍼니도 한 500개 된다. 진짜 화수분이죠. 이 사람들 화수분이다. 어디까지 예. 갈 것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독일 검찰이 이 비덱 스포츠 관련해서 38억 원이 입금된 거 관련해서 예. 독일 검찰이 조사를 하다가 격가지로 나온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 수사하다가 격가지로 그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건데 이 비덱 스포츠 관련해서 독일 검경이 조사를 하던 차에 보니까 유령 회사, 자금 세탁이 가능한 회사, 자금 유용이 가능한 회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0여 개가 되더라. 근데 500여 개를 다 최순실과 정유라 이름으로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보고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 근처에 있었던 왜 거기 집사 역할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승마 코치를 했던 그 독일 사람이나 이런 사람 등등해서 한 10여 명 정도가 차명으로 이름을 빌려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으로 500개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숨긴 자산, 부동산 이런 것들이 8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독일 법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혐의라고 하죠. 만약에 숨겨놓던 8천억 원의 재산이 발견된다면 대한민국 국고로 마땅히 환수함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도직구쇼가 준비해서 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국회 청문회장의 5차 청문회, 우병우 청문회를 생중계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회 나와주시죠.